여러분, 오늘 다룰 종목은 네페스아크입니다. 이 종목을 단순히 반도체 관련주라고 보면 놓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흑자 전환했으니까 이제 무조건 간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계좌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네페스아크는 딱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종목입니다. 기회와 함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자리 바로 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좋아 보이는 재료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이 실제로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세력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대응해야 하는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네페스아크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를 검사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나 여러 팹리스 기업들이 반도체를 만들면 그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마지막 단계에서 테스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업황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면 테스트 물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반대로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이 회사의 매출도 바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페스아크 같은 테스트 기업은 특징이 아주 명확합니다. 업황이 안 좋을 때는 빠르게 적자로 들어가고, 업황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익이 개선됩니다. 즉, 이 회사는 전형적인 레버리지 구조를 가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 상황을 보겠습니다. 네페스아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흑자 전환입니다. 이전까지는 적자가 이어지던 구조였지만 최근에는 비용 구조를 조정하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시장이 이 회사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적자를 내는 회사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하지만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부터는 이야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밸류에이션을 계산할 수 있고 투자 대상으로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좋아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종목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매출이 아직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출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비용을 줄이면서 이익을 만들어낸 구조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직 본격적인 업황 회복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완전한 상승 구간이라기보다는 바닥을 지나 회복 초입으로 들어가는 구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네페스 그룹 전체의 상황입니다. 네페스아크는 독립된 기업이 아니라 네페스라는 그룹 안에 속해 있는 회사입니다. 문제는 이 그룹이 최근 몇 년간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FO-PLP 같은 신사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일부 자산이나 계열사를 정리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네페스아크 자체만 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룹 전체의 흐름도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런 구조를 굉장히 민감하게 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신뢰와 관련된 논란까지 등장했습니다. 특허 관련해서 발명자 기재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업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런 이슈는 단기적으로 주가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기관이나 큰 자금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단순히 해프닝이라고 넘기기에는 영향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와 수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의 핵심은 여기서 갈립니다. 현재 네페스아크는 이미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온 상태입니다. 저점 대비 상당한 상승을 보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차트는 개인 투자자들이 만든 흐름이 아니라 분명히 큰 자금이 개입된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고 이후 변동성이 커지는 흐름은 전형적인 세력 개입 종목의 특징입니다. 즉, 이 종목은 이미 관심 단계를 넘어 한번 움직인 종목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이 시작이냐 아니면 이미 중간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시작이 아니라 중간 구간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매매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흑자 전환이라는 뉴스만 보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그 기대를 반영해서 한번 움직인 상태입니다. 이제 세력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거래량과 가격 흐름을 종합해보면 세력의 평단은 대략 18,000원에서 21,000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 구간에서 충분히 물량을 모은 뒤 위로 끌어올린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지금 세력은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수익이 난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물량을 정리할 수도 있고 추가 상승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력 입장에서는 올릴지 털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사느냐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눌림입니다. 주가가 한번 쉬어가면서 2만 원 근처까지 내려오고 그 자리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지지가 확인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 구간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건 세력이 물량을 다시 정리하면서 재매집하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돌파입니다. 25,000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그 위에서 밀리지 않고 버티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두 번째 상승 파동이 시작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늦더라도 따라붙는 전략이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위험한 구간은 지금처럼 애매한 중간 위치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구간은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가장 불리한 자리입니다. 이 종목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종목은 맞다. 하지만 지금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눌림이 나오든 돌파가 나오든 어느 한쪽으로 방향이 확실히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에서 가장 많이 돈을 잃는 순간은 좋은 종목을 잘못된 타이밍에 샀을 때입니다. 네페스아크는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유리한 선택인지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종목은 아직 끝난 종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 중간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한마디는 이겁니다. 확신하지 말고 대응하십시오. 타이밍이 맞으면 수익은 따라오고 타이밍이 틀리면 같은 종목에서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